안녕하세요. 2차시 포물선 두 번째 시간 레벨 4, 5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2차 국선에서 나오는 4점짜리 유형을 선생님이 좀 들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리요? 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난해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연습이 되어야 좀 익숙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2차 국선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개의 도형만을 물어보는 문제가 4점짜리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개의 도형만 가지고 물어보게 되면 대다수는 3점짜리 아니면 쉬운 4점짜리가 되고요. 보통 4점짜리 조금 중간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2차 곡선 두 개를 같이 한 좌표 평면에 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그런 유형들을 들고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빈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은 응용될 수 있는 그런 기출문제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복을 해나가신다면 이 2차 곡선의 기본적인 4점짜리 문제들도 충분히 맞춰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이 레벨 5 문제를 봤는데 레벨 4 문제는 이번에는 선생님이 한 개만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원리 자체는 비슷할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레벨 5 문제 해설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5의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X축 위의 두 점 A, B에 대하여 꼭지점이 A인 포물선 P1이 있고요. 꼭지점이 B인 포물선 P2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 B, C의 넓이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세 가지 조건을 줬어요. 첫 번째, P1의 초점은 B다. P2의 초점은 원점 O다. 자, 이렇게 됐고요. P1과 P2는 Y축 위의 두 점 C, D에서 만난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A, B의 선분의 길이는 2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림을 보면 일단 파악은 되는데 지금 가번 조건이 사실 좀 눈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혼란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두 가지 도형에 대한 정보가 한꺼번에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 먼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한 개씩 차근차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레벨 4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면 얘를 순차적으로 P1 먼저 분석을 해보고 P2 그 다음에 분석해보고 이것을 하나에 합쳐서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설명을 차근차근 따라가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레벨 4의 문제 해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이 가볼게요. 먼저 우리는 이 두 가지 도형을 동시에 고려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P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1 선생님이 일단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P1의 설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P1의 초점은 B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초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뭐였죠? 초점과 준선. 그쵸? 근데 지금 초점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준선을 그려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준선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처음에 포물선 그릴 때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을 때 이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싹 모아놨을 때 포물선이 된다 라고 해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질 때 얘를 P,0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대칭적이게 x는 마이너스 p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둘로부터 가운데 점이 존재를 하겠죠. 그럼 이 가운데 점은 일단은 양쪽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포물선 위의 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점들을 찾아서 이어주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그어지게 된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 찍힌 점이 꼭지점이거든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양쪽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꼭지점은 항상 준선과 초점의 가운데 쪽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준선을 몰라요. 준선 몰라. 자, 이렇게 모를 때 꼭지점과 초점만 주어져 있을 때 준선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준선으로 말이 꼬이네요. 초점으로부터 꼭지점으로 이렇게 나아간 그 방향 그대로
그 방향과 그 거리 그대로 한 번 더 나아가게 되면 준선 위의 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준선을 그려야 되는데 초점과 꼭지점밖에 몰라요. 그럼 꼭지점은 준선과 초점 가운데 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점으로부터 꼭지점으로 나아간 이 방향과 거리 그대로 한 번 더 나아가게 되면 준선 위의 점을 찍을 수가 있게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축과 수직이 되도록, 즉 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꼭지점과 초점을 연결하는 직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직선에 수직이 되도록 선을 그어주게 되면 이게 무조건 준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찾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포물선이 있고요. 그 다음 초점이 B라고 주어진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서 거리가 2라고 주어졌어요. 그 말은 우리가 준선을 찾기 위해서는 이 꼭지점 A로부터 한 번 더 이만큼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축인 X축에 수직이게 선을 그어주게 된다면 얘가 준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실전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이니까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선 확정지어서 그려볼게요. 자, 준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준선만큼 꼭지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는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P1의 준선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를 선생님이 편의상 L1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과 초점과 준선이 주어졌으면 포물선 위의 점에 대해서 우리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포물선의 뜻에 의한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으니까 이 아래쪽은 일단 생각해서 제외하고 위쪽에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죠. 확실한 포물선 위의 점 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 포물선 위의 점 C로부터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는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같아져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같아져야 돼요. 근데 이 길이를 우리가 직접 지금 바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모르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X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X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길이를 싹 다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 이 길이가 X래요. 근데 X축 위에서 지금 4라는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그럼 이 길이도 우리 표현할 수 있겠다. 그쵸? 이 X를 그대로 내려보게 된다면 이 길이가 X니까요. 자, 이번에 그려볼게요. 여기 이 선분, 꼭지점 O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가 결과적으로 X라고 볼 수 있겠죠. 포물선의 정의 때문에 이 길이가 X였거든요. 자, 그래서 X가 됐는데 전체 지금 B까지의 거리가 총 4거든요. 거기에서 X만큼을 잘라 먹었으니까 선분 OB의 길이는 우리가 4-X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길이는 일단 4-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P1에 대해서 분석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 P2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2에 대해서는 선생님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P2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하이라이트부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지점은 B고요. 이번엔 초점이 뭐라고 했냐면 1.5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초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4-X라고 표현한 길이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초점으로부터 꼭지점만큼 나아간 게 4-X만큼이에요. 그럼 이 거리와 방향 그대로 한 번 더 나아가게 된다면 이거는 준선 위의 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점에서 축의 수직이 되도록 선을 그으면 얘가 준선이 된다 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4-X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 축과 수직이 되도록 선을 그어주게 된다면 얘는 P2의 준선이 되고요. 요거를 우리는 편의상 L2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죠. 그리고 포물선 위의 점 C에 대해서 이번엔 P2에서 포물선의 정의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포물선 위의 점과 초점까지의 거리는 이 포물선 위의 점과 준선까지의 거리와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 마찬가지로 모르니까 한번 y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얘도 y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의 다 오신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삼각형 하나가 보입니다. 직각삼각형인데 x와 y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 얻어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걸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OBC라는 곳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즉 x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죠. 그래서 y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쪽에 있는 4-x제곱 전개 한번 해볼게요. 16-8x 더하기 x제곱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고요. x제곱 없앨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식이 좀 더 간단해졌습니다.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16-8x 이항시켜서 적어볼게요. 그러면 8x-16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식 얻어냈고요. 두 번째, 우리가 x, y 값을 구하려면 관계식 하나를 더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요. 지금 이쪽은 뭐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를 써먹어야 되겠죠. 보니까 C부터 준선까지의 거리 이 y라고 하는 거가 아래쪽에 넘겨지면 이쪽이 y가 되거든요. 근데 이쪽은 4-x 두 번 간 거예요. 그쵸? 이걸 이용해서 관계식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라고 하는 애는 4-x를 두 번 간 것과 같죠. 그래서 8-2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했던 관계식, 두 번째 관계식을 첫 번째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2x의 제곱은 8x-16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한번 좌변 전개해 볼게요. 그럼 8의 제곱 64 마이너스 8e 곱하기 2 그러면 16 곱하기 2니까 32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2x 전체 제곱이니까 4x 제곱 얘가 8x-16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우변의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그러면 4x 제곱 마이너스 32x에 마이너스 8x가 추가가 되니까 마이너스 40x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16이 이항돼서 플러스 16이 됐어요. 64랑 더해주면 8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로 약분해주면 좀 더 쉬워지겠네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0은 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수분해를 시도해보시면 인수분해가 안 될 겁니다. 근해 공식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짝수 근해 공식을 사용해보죠. 1차항 계수의 절반인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짝수 근해 공식을 써주게 된다면 x값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5, 즉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 마이너스 ac 1 곱하기 20이죠. 그래서 20 그러면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어느 값이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x가 길이다 라는 것만 이용하면 여기서 걸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 5 마이너스 루트 5도 양수거든요. 루트 5는 2.2 정도의 값입니다. 그래서 얘도 양수인데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떤 값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4-x라는 길이에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 길이가 지금 4-x거든요. 그러면 x라고 이게 양의 값으로서 길이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그쵸? 그러려면 이 x값은 적어도 4보다는 작은 값이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만약에 4-x 값이 양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포물선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수가 없고요. 얘가 오히려 왼쪽으로 조금 더 밀린 그림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4-x라고 하는 건 양의 값을 가져야 될 거고 그러면 x값은 4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를 가져가게 된다면 5보다 더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값이 확정이 됩니다. x는 5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요것 때문에 y는 지금 8-2x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을 다시 대입을 해주게 되면 y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8-10 플러스 2루트 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루트 5 먼저 적어줄게요. 2루트 5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 구했어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요 선분 AB를 밑변으로 하고 y라는 길이, 여기 y였거든요. y라는 길이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이죠. 그래서 넓이 공식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선분 AB인데 2죠. 그 다음에 높이 y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y라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y값 2루트 5 마이너스 2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지금 천천히 설명하느라 조금 오래 걸렸지만 빠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진다면 금방금방 길이 옮기면서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이용해서 길이 이쪽 저쪽으로 옮기다 보면 금방 보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레벨 4 문제를 굳이 넣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정의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그 개념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에 바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실수 P, P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두 포물선 C1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는데 y제곱은 4x, 얘는 구체적이네요. 전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초점과 준선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C2를 보시면 식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고 더러워요. 그쵸? 지금 보니까 표준형으로 표시되어 있고 기본형을 평행이동시킨 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제일사분면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초점을 각각 표현을 해봤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AF1과 AF2 얘네들이 서로 같아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길이가 같다. 이것을 만족하는 P가 단 하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벌써 머리가 아파요. 그쵸?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주어진 길이의 특징을 보시면요. F1 초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A 포물선 위의 점이에요. 아, 그러면 얘의 준선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준선으로부터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분명히 이 길이와 같아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준선을 뭔가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F2 초점이에요. A 포물선 C2 위의 점이에요. 그쵸? 이 길이에 대해서 나왔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포물선의 준선을 찾아야 된다. 즉 준선 두 개 그리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준선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y제곱은 4x. 얘는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P라고 하는 게 이미 쓰여서 지금 선생님 P라는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그냥 간편하게 써볼게요. 얘는 P가 1일 때의 포물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y제곱은 4px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럼 P는 1이다 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초점과 준선이 바로 나옵니다. 초점 얼마? P, 0 그러니까 1,0이라고 읽어줄 수 있겠고 준선 x는 마이너스 p였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p는 1은 좀 지워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에다가 한번 선생님 표시를 해볼게요. 이 f1이라고 하는 게 1,0이었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여기에 준선을 선생님이 싹 그려오면 이쪽이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A라는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선분 AF1과 준선까지의 거리는 같아져야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C2에 대해서도 한번 가보죠. 근데 C2가 상당히 더럽게 생겼어요. 그쵸? y-3의 제곱은 4px-xf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fp라고 하는 게 p가 실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함수에다가 실수값 대입하게 되면 문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수예요. 그냥
FP도 하나의 숫자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x 대신에 x 마이너스 어쩌고 이게 들어간 거니까 결과적으로 평행이동한 형태구나. 표준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얘의 기본형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형은 그럼 평행이동한 것 뒤에 상수들 싹 다 빼버리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3 날려버리고 fp 날려버리면 기본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은 y제곱은 4px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본형이 어떻게 평행이동해야지 표준형이 될 수 있을까요? 그쵸? x축 방향으로 x자리에 지금 x-fp가 들어갔다는 것은 x축 방향으로 fp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y 대신에 y-3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형의 초점과 준선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뭐 우리가 외웠던 거니까 초점은 p, 0이 되어야 되겠고요.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럼 그게 똑같이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초점 보시면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이동한 만큼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p 플러스 fp, 3 이렇게 평행이동이 될 거고, 준선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fp는 마이너스 p 이렇게 이동이 될 텐데 이 fp를 이동시켜 줄게요. 이항시켜 주게 된다면 x는 fp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뭔진 모르겠지만 이쪽에 준선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얘를 편의상 L2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준선이 있을 때 AF2 이렇게 연결을 해보게 되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져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느낌 오시나요? 만약에 지금 파란색 길이 서로 같고요. 빨간색 길이 서로 길이가 같아요. 근데 빨간색과 파란색이 지금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다르게 나타나 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의 길이가 같아지려면 이 검은색 준선과 파란색 준선이 서로 이런 식으로 다른 위치에 있게 된다면 길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첫 번째 준선을 선생님이 L1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두 번째 준선을 L2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선분 AF1과 선분 AF2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L1과 L2가 완벽하게 동일한 방정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식과 X는 FP-P라는 관계식이 같아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FP-P라고 하는 식이 마이너스 1이 되어줘야 된다. 이래야만 선분 AF1과 AF2가 같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게 그렇게 되는 P가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fx는 주어졌으니까 거기에다 그 x자리에 p만 넣으면 fp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p 플러스 a의 제곱이 fp고요. 거기 빼기 p,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요. 자, 이런 p가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마치 해가 한 개 존재한다 라는 뜻인 것 같죠. 그래서 얘를 p에 대해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를 문자로 보고, 그러면 전개했을 때 p제곱 더하기 2ap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줄게요. 그럼 플러스 1은 0이고요. 이 식을 p에 대해서 정리해 주게 된다면 p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p 더하기 a제곱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p가 단 하나 존재한대요. 그 말은 위에 2차 방정식, p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단 하나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 존재하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럼 d의 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1차항의 개수의 제곱
2a-1의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4배의 2차항의 개수 1 상수항 곱한 거.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전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된다. 오, 4a제곱 4a제곱이 계산돼서 사라졌어요. 그럼 남는 거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항시켜서 정리해주게 되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죠. 일단은 표준형 자체가 복잡하게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가 좋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 평행이동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점과 준선을 구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가 단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것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해가 단 하나 존재할 조건, 판별식의 개념까지 같이 물어본 상당히 좀 개념이 복합적으로 물어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간 난이도의 4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복습하시면서 이 내용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신다면 모의고사나 수능 여기까지도 잘 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추가 공부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